네, 4절 조명 설비하겠습니다. 조명 설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느냐? 조명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공부하고 계신 천장 보세요. 형광등 있습니다. 이런 형광등 있고요. 그 다음에 길에 가다 보면은 가로등 있습니다. 가로등도 모두 조명 설비고요. 교통 신호등도 조명 설비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조명을 우리가 온, 오프하는 전멸기, 그리고 조명을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콘센트까지 모두 조명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기구의 시설, 등기구가 뭐요? 조명을 끼워서 불을 밝히는 그런 시설을, 기구를 등기구라 하죠. 등기구 시설이고, 조명용 전원 코드, 그리고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선, 또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입니다. 이동전선. 콘센트 아시죠? 콘센트. 그 다음에 전멸기는 스위치입니다. 온, 오프하는 스위치. 옥외등. 옥외등은 옥 외에 있는 등.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것으로. 간판등 있죠? 간판등. 이런 것이 옥외 간판,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주외등. 전주에 시설된, 옥외에 시설된 등입니다. 가로등 생각해 주시면 되죠. 전주에 시설된 가로등, 이런 것. 그 다음에 1kV 이하 방전등. 방전등 중에서 1kV 이하인데, 보통 생각나는 그 방전등 하면 형광등 있죠. 형광등도 방전등입니다. 1kV 이하 방전등이고요. 네온 방전등도 방전등인데, 이 네온 방전등은 사용 전압이 높습니다. 글로우 방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용 전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1kV 이하 방전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형광등 하시면 되고요. 네온 방전등은 네온 사인 있죠. 네온 사인 할 때 그 네온 방전등입니다. 수중 조명등은 물 속에 있는 조명등 있죠. 예를 들어서 수영장 혹은 분수에 시설된 그런 조명등. 교통 신호등은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고요. 비상용 예비 전원은 전원이 나갔을 때,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용으로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조명 설비 첫 번째 등기구의 시설인데, 등기구를 설치할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등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첫 번째 시동 전류라는 것은 방전등에서 전원을 인가했을 때 그때 시동입니다. 전동기는 기동이라 그러죠. 여기 조명에서는 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동 전류는 다른 조명이 아니고 방전등에서 형광램프 있죠. 그런 곳에서 시동 전류입니다. 고조파 전류는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가 60Hz일 때 120Hz는 2고조파, 180Hz는 3고조파, 그런 고조파 전류고요. 보상은 여기서 그냥 보상이라 나왔지만은 여기는 역률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률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누설 전류, 최초 점화 전류, 전압 강화 등을 고려해서 등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시험에 충분히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연성, 불에 잘 타는 그런 거죠. 가연성 재료와 등기구 간의 이격거리입니다. 가연성 재료와 등기구 간의 이격거리. 우리 보통 형광등, 길다는 형광등 32W 혹은 40W죠. 이런 것들은 가연성 재료와 50cm, 즉 0.5m입니다. 가장 많은 그런 조명이죠. 100W 이하는 0.5m. 그 다음에 300초가, 300은 0.8, 300 이하죠. 100초가 300 이하는 0.8m. 500 이하는 1.0m고요. 그래서 이렇게 500초가는 1.0m 초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조명용 전원 코드나 이동 전선입니다. 조명용 전원 코드도 이동 전선은 일단 조명용 전원 코드 하면은 0.75 스퀘어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 장 제목이 조명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 설비에 따른 조명용 전원 코드 이것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명용에 사용되는 것 일단 일반적으로 전원 코드나 이동 전선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입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용 전원 코드 비납 ESL에 맞지 않도록 시설하고 사용 시기에 접촉하지 않을 경우에도 0.75 이상입니다. 0.75 이상인 뭐 내열성, 에틸렌, 아스테이트 고무 절연 전선인데 단면적은 0.75 이상이다. 그 다음에 콘센트 아시죠? 콘센트입니다. 그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콘센트인가? 예, 맞습니다. 그 콘센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노출용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 있는 조영지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콘센트 보면은 매입형이 있고요. 노출형 있잖아요. 그 노출형은 기둥과 같은 내구성 있는 튼튼한 조영지에 견고하게 부착을 할 것이고, 조영지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재 또는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합니다. 우리가 벽 안에 시설된 콘센트 보시면 그 금속 철제 박스에 콘센트를 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금속재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스 안에 시설한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중요한 이런 겁니다. 콘센트 중에서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상수 콘센트 위험합니다. 맞죠? 대표적인 게 어디요? 샤워 시설이나 욕실이나 화장실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세요. 일단 위험하니까 물이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인데 누전 차단기가 인체 감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 혹은 절연 변압기로 보호된 전로인데 우리 보통 가정에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시설되어 있죠. 절연 변압기보다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시설되어 있고 혹은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한다. 누전 차단기가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전격 감도전류 15mA 이하인데 우리가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감도 전류가 15mm, 30mm, 50mm, 100mm, 뭐 500mm 이렇게까지 있는데 15mA 하면은 누전 전류가 15mA를 검출하면은 누전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누전 차단기는 30mA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빼고 그러니까 화장실, 욕실인 경우를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30mA고요. 욕실 또는 화장실에만 15mA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면 누전 차단기 얘기는 많이 나올 건데 이 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 30mA입니다. 이 경우는 왜? 욕실이나 화장실처럼 물기가 많고 습기가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다 똑같아요.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그래서 보통은 30mA 이하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인데 화장실, 욕실은 15mA 이하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입니다. 요거 화장실, 욕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량은 절연 변압기를 쓴다면 용량은 3kVA 이하인 것. 우리가 보통 220V죠. 220V입니다. 예. 200V라 잡으면은 15A. 15A면 3kVA예요. 네. 용량 3kVA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위험하니까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 방적형 콘센트가 뭐냐면 방적이 뭐냐면 방지한다 적의 침입. 그 적이 뭐예요?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그래서 방적형이라는 것은 물방울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혹시나 욕실에 가면은 다른 콘센트는 아닌데 욕실에 가면 콘센트 이렇게 뚜껑 열고 닫는 거 있죠. 이렇게 열었다가 닫는 그런 콘센트를 방적형 콘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뚜껑 고정된 거 아니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그거 있죠. 화장실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콘센트를 사용하고 접지를 합니다. 접지.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은 장소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한 콘센트는 기기구용, 콘센트는 접종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 당연히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접지하고 방습 장치를 한다. 그 다음에 주택의 옥내 전로에는 접지국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서 규정에 준해서 접지할 것.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 수치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멸기. 뭐다? 지금 우리가 조명을 하고 있고 조명을 껐다 켰다 하는 그 스위치를 얘기합니다. 전멸기요. 스위치인데 전등을 껐다 켰다 전멸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전멸기입니다. 일단 전멸기는 전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전압선이 있고 접지측이 있습니다. 접지측이 있으면 이렇게 전압선 내려오고 접지측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조명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전압선 어떻게 돼요? 쭉 가서 스위치 이렇게 되죠. 스위치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가 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전원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한 선이 따서 여기 벽에서 전원을 온 오프 하는 거죠. 그래서 접지측이 아닌 비접지측, 즉 전압선 측에 전멸기를 이렇게 시설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분기 개폐기에 분기를 하는 스위치에 배선용 차단기 사용하는 이 배선용 차단기 자체를 전멸기로 대용할 수가 있다. 네. 그 다음 이런 것들은 뭐 내구성에 있는 조영제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콘센트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욕실 안에 전멸기 있는 거 못 보셨죠? 욕실 안에 전등은 욕실 밖에서, 욕실 입구에서 온오프 합니다. 그래서 욕실 내는 전멸기를 시설하지 말고 가정용 전등은 등기구마다 전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들 여인숙 제외입니다. 예, 숙박업소 중에서 여인숙 제외하고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호텔이나 뭐 여관 등의 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에는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 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 전멸이 가능한 장치에서 30인 이상의 호텔이나 여관, 30인 이상의 호텔이나 여관은 자동, 반자동.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예, 이거.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 등 타임 스위치 포함은 시설해야 된다. 우리 가정에 현관에 나오면 불이 켜지죠.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이게 뭐예요? 센서 등입니다. 사람을 감지해서 사람이 감지되면 불이 켜졌다가 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1분 이내와 3분 이내가 있는데 숙박업, 객실 입구 등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 등 숙박업소는 1분이고요. 일반 주택, 아파트, 가곡실, 가정주택은 몇 분? 3분 이내가 됩니다. 예. 굉장히 출제비 있는 건 없습니다. 숙박업소 1분, 가정용은 3분 이내 소동되는 것.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 등 또는 옥외 시설하는 공중전화기 위한 조명 등은 분기회로의 주광 센서. 우리가 가로등, 옥외 시설하는 공중전화기 위한 조명 등용. 공중전화기에 낮에 불이 켜질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주광 센서를 설치해서 주광에 의해서 자동 전멸하도록 시설할 것.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기 설비에서 전기적, 자기적 장애 주지 않도록 자동 조명 제어 장치 제어반이 전기적, 자기적 합쳐서 전자기적 장애를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된다. 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런 수치 있죠. 수치. 이런 것들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간혹 어렵게 나오면은 뭐 30일 이상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 수치 위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외 등입니다. 옥외 등, 집 밖에 있는 등인데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간판 등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판 등. 예, 이렇게요. 아,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지전압을 300V 이하인데요.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KC 과목에서 대지전압 네, 몇 볼트 이하냐 라고 물으면 300V 이하입니다. 300V 이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대지전압 300V 이하, 대지전압 300V 이하. 얘가 여기뿐만 아니고 많은 곳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겠죠. 어디냐? 뒷부분에 가면 분산형 전원이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 저장 설비 이런 곳에. 이런 것에는 600V 이하입니다. 600V 이하고요. 이런 우리가 2장에서 아직 3장 하고 있죠. 3장에서 얘기하는 문제들에서 대지전압은 300V 이하. 그래서 대지전압 300V 이하 외워주시면 됩니다. 얼마 이하로 할 것이냐 했을 때 300V 이하입니다. 그리고 150V 이하로 하면 대지전압을 150V 이하로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얼마 이하로 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300V 이하로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옥외등, 옥외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간판등이라고 보시고요. 옥외등과 옥내등을 병용하는 분규회로에는 20A 과전류 차단기, 배선 차단기 포함해서 20A 과전류 차단기 분규회로로 할 것이고, 옥내등 분규회로에서 옥외등 배선을 인출할 경우에는, 병용할 때는 20A 과전류 차단기, 배선료 차단기고, 인출할 경우에는 인출전 부근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옥외등의 인하선입니다. 옥외등의 인하선. 옥외등에서 내려오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하선은 4가지 공사 방법이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은 웬만한 곳에는 1순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이 케이블입니다. 두 번째는 또 튼튼한 것이 금속관입니다. 금속관. 두 번째. 세 번째는 튼튼한 순서 합성 수지관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좀 삐까삐까한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가요 전선관 애자 공사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문제에서처럼 다음에 공사 방법 시설할 것, 그래서 공사가 가능한 방법이 무조건 케이블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공사 방법을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케이블입니다. 공사 방법으로 2가지 선택하라 그러면 금속관이에요. 공사 방법으로 3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케이블, 금속관, 합성 수지관까지예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일단 케이블, 금속관, 합성 수지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요 전선관과 애자 공사 중에서 옥외등의 인하선에는 애자 공사가 들어갑니다. 애자 공사. 그리고 지표상 2m 이상의 높이에서 노출된 장소 시설, 눈에 보이는 장소에 한해서 애자 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가요 전선관이 아니고 애자예요. 그러니까 일단 케이블, 2번 금속관, 3번 합성 수지관 이 순서는 그대로 외워주시고요. 뒷부분에서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옥외등 인하선은 애자 사용 공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기구의 시설입니다. 옥외등 공사할 때 개폐기, 과절, 찰랑, 기타 위에 유사한 기구는 옥내 시설할 거. 간판 등이라 하더라도 간판 등에 개폐기, 과절, 찰랑 이런 것들은 옥내 시설합니다. 그 다음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소켓 등은 선이 부착된 방수 소켓 또는 방수 리셉터클을 사용하고 하향, 아랫방향입니다. 브라켓 등을 부착하는 목대에 삽입하는 절연관도 하향입니다. 근데 파이프, 펜던트 및 직부기구는 하향으로 부착하지 말 것.
이런 것도 만약에 방수 시설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향으로 가능한데, 방수 시설이 되었다 이런 말 없이 그냥 파이프 펜던트 및 직부기구는 하향을 부착하지 말 것. 그래서 다른 것들은 하향 아랫방향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랫방향 하지만 파이프 펜던트 및 직부기구는 하향으로 부착하지 말 것입니다. 다만 방수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파이프 펜던트 및 직부기구를 상향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홀더의 최하부의 지름 3mm 이상의 물 빼는 구멍 2개소 이상 만들거나 방수형으로 할 것.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입니다. 여기 옥측 및 옥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 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당연히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위험하니까. 옥에 내놨는데 빗물, 눈 이런 것들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주 외등입니다. 전주에 설치된 가로등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했지만 대지전압 300V 이하입니다. 그리고 대지전압 300V 이하의 전주 외등으로 형광등, 고압 방전등, 그 다음에 LED 등을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배전솔로 지지물, 배전솔 지지물이요. 전주죠. 전주 외등입니다. 가로등 해주시고요. 조명기구 및 부착금구. 기구는 광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갓이나 글러브, 야구 글러브 뭐 공을 쏴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쪽에서 글러브가 붙은 것을 시설하고 전구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이고, 기구 인출선은 앞에서도 했지만 조명용입니다. 지금 조명했을 때 단면적 0.75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예. 그리고 전주 외등 또한 옥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부착 밴드 및 부착용 부속 금구류는 빗물을 맞으면 부식할 수가 있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래서 아연 도금한 것을 시설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연 도금에서 방식 처리한 강판재 또는 스테인리스 재고 쉽게 부착할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것일 것. 아연 도금. 빗물을 직접 맞는 것에는 아연 도금하면 된다. 그 다음에 배선입니다.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절연전선인데, 그리고 앞에서 옥내 절연전선 하면은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이상이 뭐 절연전선이라 했죠. 그런데 다만 400V 이하에서 뭐 특별한 경우는 0.75 이상의 코드, 뭐 캡타이 케이블, 다신 케이블 이런 거 시작했습니다. 기본은 우리가 옥내 절연전선 2.5라고 했는데 지금 전주 외등도 있죠. 옥내 절연전선과 똑같습니다. 2.5. 그 다음에 배선 방법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이 좀 전에 옥외등 했었잖아요. 옥외등과 전주 외등을 비교했을 때 하나가 빠졌죠. 1번 케이블, 2번 검수가 합성 수지관인데 애자공사 빠졌습니다. 애자공사 빠지고 이 세 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배선 지지점 거리는 1.5m 이하 새들 또는 밴드를 하는데, 우리가 합성 수지관 공사에서 지지점 간의 거리가 1.5m 이하였죠. 합성 수지관 공사의 지지점 간의 거리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시설하는데, 가로등, 뭐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된 공급한 전로의 사용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 누전 차단기 시설하는데, 지금 보시면 전로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할 것 당연하죠.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전류의 길이는 상시 충전 전류에 의한 누설 전류로 인해서 누전 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누설 전류로 인해서 누전 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그 다음에 접지 공사를 한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호응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kV 이하 방전등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형광등입니다.
방전등, 형광등도 방전등입니다. 그 형광 방전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형광등은 당연히 1kV 이하가 됩니다. 일단 이건 뭐 당연히 대전압 앞에서 했지만 300V 이하로 한다. 그 다음 방전등 사람 접촉 우려가 없도록 하고 방전등 안전기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해서 시설한다. 우리 형광등에 안전기 있죠? 그 방전등용, 형광등용 안전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광등도 방전등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광등 안전기가 아니고 방전등용 안전기입니다.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해서 시설을 한다. 방전등용 안전기는 조명기구에 내장해서 하고요.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는 뭐 당연히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방전등용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V 초과인 것은 우리가 형광등 보시면 400V 이상이 아니죠. 400V 초과 아니죠. 보통 220V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안전기 사용하는데 만약에 400V 초과인 그런 방전등이라면은 안전기 아니고 변압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읽어봐 주시고. 그냥 관동회로 배선입니다. 이렇게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관까지 그 회로를 관동회로라고 했죠. 1장에서 용어를 설명할 때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관까지의 회로를 관동회로라고 했고, 그때 배선은 이거 앞에서 했었죠. 조명설비 코드 및 이동전선 규정에 준할 거. 조명설비 코드 및 이동전선 뭐예요? 0.725제곱미터 이상.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조명설비 이번에 조명용 전원 및 코드 이동전선 이 부분입니다. 코드 이동전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지만 공식 단면의 2.5스퀘어 이상의 연동토가 이와 동등세기 굵기 및 절연전선. 그러니까 코드 및 이동전선을 했을 때 0.75 일반적인 절연전선 썼을 때 옥내전선과 마찬가지로 혹은 전주 외등과 마찬가지로 2.5스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과 캡타이어 케이블. 보통 캡타이어 케이블은 이동되는 곳에 사용되는 움직이는 곳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관동회로 배선으로 캡타이어 케이블도 사용 가능하고요. 케이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사용 전압별 구분인데 배선 방법이 배선하는데 사용 전압별로 해서 저압이 400V 이하 저압과 400V 초과 저압이 1kV까지잖아요. 1kV 이하 저압으로 나눠지고 시설 장소별로는 전개된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장소고 점검할 수 있는 은폐는 되었는데 문을 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폐 장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일단 사용 전압별 구분 보시면 400V 이하는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애자, 합성수지 몰드,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몰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버스덕트, 라이팅덕트, 플로덕트, 첼로덕트, 케이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약한 게 뭐냐면 몰드, 합성수지 몰드나 뭐 금속 몰드 이런 것들이 가장 약한 공사 방법이 얘들 되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400V 초과 1kV 이하는 전압이 높으니까 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게 제가 조금 전에 적어드렸죠. 1번 케이블, 2번 금속관, 3번 합성수지관, 4번 뭐다? 가요전선관입니다. 여기서는 애자가 아니고 가요전선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 장소, 그리고 여기엔 나항의 배선 방법입니다. 나항에서도 400V 초과 1kV 이하에서 나항, 전개된 장소와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이 규정도 같이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장소가 더 안전하죠. 그리고 좀 덜 안전한 것이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입니다. 전개된 장소는 건조한 장소와 기타 장소인데 건조한 장소가 더 안전, 기타 장소가 더 불안전이죠. 그래서 전개되고 건조한 장소에는 나항,
가능하다는 겁니다. 애자, 합성수지 몰드, 금속 몰드가 가능하고요. 건조하지 않는 좀 위험한 장소에는 애자만, 합성수지 몰드나 금속 몰드는 안 된다. 그다음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건조한 장소에 한해서 금속 몰드 공사인데 합성수지 몰드가 아니고 금속 몰드인데요.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은 최근에 이 규정이 변경되었거든요.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속 몰드가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중에서 건조한 장소에 금속 몰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kV 이하 방전능 공사 중에서 많이 하는 애자 공사입니다. 애자 공사. 전선은 조명설비 코드 및 이동전선 규정은 따를 것, 앞에서 했던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전개된 장소 관동회로 사용전압 600V 이하인 경우에는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과 동력 이상 세기면 굵게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600V 이하면 2.5, 우리 앞에서 계속했던 저압 옥내 배선, 그 다음에 뭐 전주 외등 이런 것과 똑같이 2.5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거리인데 앞에서 했던 애자 사용 공사 이격 거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보세요. 애자 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애자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의 거리 6cm. 그러니까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 거리. 이거 얼마? 일반적으로 25mm인데 습기가 많으면 45mm. 이것도 400V 이상에서 일반 장소 25mm고 400V 이상에서 습기가 많은 장소 45mm. 이 부분도 앞에서 했던 일반 옥내 애자 사용 공사 방법과 동일합니다.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 이 지지점 간의 거리 2m. 관동회로 전압이 600V 초과하고 1kV 이하인 것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m 이하가 됩니다. 1m. 그래서 여기는 뭐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600V 초과 1kV 이하는 1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열장, 뭐 옷가게 이런데 진열장 또는 유사한 것의 내부 관동회로 배선인데 똑같죠. 똑같고요. 방전등용 아니면 리드선 또는 방전등 속해 리드선과 접속점 외에는 접속점을 만들지 말 것.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접속점 만들지 말 것. 전선의 접속점은 조영제에서 벽에서 이격해서 시설할 것. 전선은 건조한 목재, 석재 등 기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조영제에 그 피부가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기구로 붙일 것. 딱 읽어보면 맞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해됐다면은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부착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한다. 1m 이하로 한다.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관동회로 배선입니다. 접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1kV 이하의 방전등 공사에서 접지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안전을 위해서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언제? 금속재 부분에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생략할 수 있는 것 기본은 해야 되는데 언제 생략할 수 있느냐? 대지전압 150V 이하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지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대지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하는데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하는 경우는 건조한 것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150V 이하고 건조한 장소는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400V 사용전압입니다. 대지전압이 아니고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것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 건조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 또는 변압계 2차 단락전류 회로의 동력전류가 50mA. 사용전압이 400V 이하고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전기를 위함을 넣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런 수치들
일단 400V 이하 것이 기본이고요. 150V 이하면 건조한 장소에서 접지공사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외에는 400V 이하의 것을 결국 중요한 것은 건조해야 됩니다. 건조해야 되고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수치 기억해 주시고요. 접속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온 방전등이요. 네온 방전등인데, 네온 방전등이 특별히 지금 조명 설비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왜 조명에서 언급이 되냐면, 네온 방전등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네온 샤인, 네온 샤인 아시죠? 조명으로 글자를 이쁘게 만든 거 있습니다. 호프 이런 거, 호프집, HOF에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글자를 만든 것 있죠. 이런 것들이 네온 전등인데, 혹은 네온 방전등인데, 혹은 네온 관등입니다. 얘는 네온 사인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관등입니다. 관등. 여기 있지만 네온 관이에요. 근데 얘가 왜 특별하냐면, 이 네온관은 우리가 발광 원리가, 빛을 내는 원리가 글로우 방전이라고 합니다. 글로우 방전. 글로우 방전을 위해서는 높은 전압이 필요해요. 높은 전압, 앞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전압은 몇 볼트, 220볼트, 380볼트 이런 전압인데, 이거는 수 킬로볼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입력에서 220볼트가 입력되는데 네온 변압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온 변압기가 220볼트를 여기 수 킬로볼트로 전압을 상승해요. 글로우 방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류는 낮아도 되는데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온 방전등은 네온 변압기가, 큰 전압을 생성하는 네온 변압기가 있고요. 이것들은 그냥 지지점입니다. 지지대고요. 이 네온 전선으로 어떻게 이 네온관에 전원을 공급하면 네온관이 점등을 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적용 범위 보면 네온 방전등을 옥내, 옥측, 옥외에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말씀 계속 드리지만 데이지 전압은 300V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 시설해야 되는데 150V, 전로 데이지 전압이 150V 이하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온과는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네온 변압기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촉하여 시설을 해야 되고, 우리 형광등용 안전기도 마찬가지죠. 형광등용 안전기도 옥내 배선과 직접 접촉해서 시설해야 되고요. 네온 변압기가 다른 곳에는 네온 변압기가 필요 없는데, 이 네온 관등에는 네온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네온 변압기는 2차 측을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 직렬로도 사용하지 말고 병렬로도 사용하지 말고 네온 변압기에 하나의 네온 관등을 사용할 것. 네온 변압기 우선외에 시설할 경우는 우선외 뭔지 아시죠? 이렇게 45도 우선내, 우선외에 시설할 경우는 옥외형의 것을 당연히 시설해야 됩니다. 그다음 관동회로 배선인데, 관동회로 배선은 애자 사용 배선으로 합니다. 네온 관등, 네온 방전 등을 배선할 때는 애자 사용 배선으로 하고요. 전선은 네온 관용 전선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네온 전선을 사용하고, 이런 것을 애자 공사에 의해서 이렇게 지지전관을 연결해서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네온 전선을 사용하고 애자 공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접촉 우려가 없는 노출된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선은 자기 또는 유리재 등의 애자로 견고하게 조금 전에 지지하고 했죠. 지지를 하고, 조영제에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합니다. 아랫면이나 옆면, 윗면 아니고요.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합니다. 윗면 아니에요? 네.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이격거리 60mm 이상일 것.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이거 앞에서도 똑같죠? 조금 전에 했습니다. 60mm 이상일 것. 그러니까 애자 사용 공사니까 똑같아요. 똑같고 전선과 조영제의 이격거리입니다. 애자 사용했을 때 이렇게 조영제고 전선입니다. 이 사이의 이격거리예요. 원래 얼마였어요? 일반적인 애자 공사에서는 25mm 혹은 400V 초과해서 건조하지 않는 곳이면 45mm였죠. 여기서는 뭐 400V 아닙니다. 네온 변압기를 사용해서 6kV 이하, 네온 변압기를 통해서 6kV 이하 할 때는 20mm입니다. 원래 애자는 25mm, 45mm인데 6kg 기준 20mm, 9kg 초과 30mm, 9kg 이하 30mm, 9kg 초과 40mm 이상이 됩니다. 20, 30, 40. 그 다음에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가 많이 헷갈리실 건데 일반적인 애자 공사에서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네온 관등에서 네온 방전 등에서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애자 공사를 하지만 1m 이하로 할 것. 이것이 가장 다른 겁니다. 1m 이하로 할 것. 애자는 전란연, 전란대에서 애자는 전연성, 난연성,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수중 조명등. 수중 조명등은 뭐다? 수영장 혹은 분수, 물 속에 있는 조명등입니다. 요즘 분수 보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죠. 물 속에서 막 조명 빵빵 쏩니다. 네, 그런 수중 조명등입니다. 그러면 수중 조명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련 변압기를 사용하는데 이 전련 변압기는 뭐냐면 전련 변압기는 이렇게 1차와 2차가 예를 들어서 100V고 100V입니다. 오! 100V 그대로 100V를 만들어요. 그 대신 뭐예요? 1차와 2차를 뭐예요? 전기적으로 전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변압기 2차 전련을 접지를 하는데 전련 변압기는 전련을 위해서 접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물 속에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수영장이라고 보세요. 사람이 수영하는데 여기 전기시설이 고장났다면 감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련 변압기를 사용하고 이건 좀 외우실 때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1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고요.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150V 이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원 변압기가 있고 제가 지금 100V로 했는데 전압의 크기를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전원이 목적이지만 일단 400V 이하고요. 2차는 150V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조명에 전원을 공급하는데 수영장이라 봤을 때 400원, 150원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료가 400원이다. 어린이 입장료가 150원이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한결 더 기억이 오래 가실 겁니다. 어른 입장료 400원이고 어린이 입장료 150원인데 앞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하겠지만은 입장료 나오는 부분에서 400원이 많습니다. 400원짜리 입장료. 그래서 절연 변압기 2차 전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면 사용 목적 자체가 이 2차를 접지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졸 차단기를 2차 측 전로에서 각 극에
개폐기나 혹은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전련 배관기 그 2차 측 전류 사용 전에 30V 이하인 경우에는 1차 측은 400V 이하입니다. 2차 측이 보세요. 여기가 30V 기준으로 해서 30V 이하면 뭘 하느냐면 변압기에서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금속적 혼동 방지만 설치하고 접지 공사를 할 것. 1차와 2차를 이렇게 1차의 자기장과 2차의 자기장이 혼촉되지 말려고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자기적으로 혼촉되지 말려고 여기에 얘가 뭐냐면 혼촉 방지판입니다. 그걸 설치하고 여기에 이렇게 접지를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절연 변압기에 2차 측 전압이 30V 이하면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고 접지를 할 것. 그럼 만약 30V 넘으면 어떻게 해요? 30V 넘으면 뭘 한다? 초과하면은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 차단은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하의 누전 차단기를 시설한다. 30A 이하면 혼촉 방지판 설치 후 접지. 30A가 넘으면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하의 누전 차단기 설치. 앞에서 화장실, 욕실 누전 차단기 감도 전류 얼마? 15mA였는데 제가 이 경우만 특별하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30mA라고 했죠. 이거 구분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측 배선 및 이동 전선입니다. 2차 측 배선 및 이동 전선이고 절연 변압기 2차 측 배선은 30V 뭐 30V 이하든 30V 초과든 금속관 공사에 의해서 하고요. 이동 전선을 사용한다면 2.5 스퀘어 이상 뭐 고무전원 클로펜 캡탈 케이블일 것. 그다음에 유영자 수영하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요. 꽂은 저쪽에 사용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의 금속의 외함에 넣어 수중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할 거 읽어보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중 조명등이었고요. 조금만 더 합니다. 교통 신호등. 너무 친근하죠. 신호등입니다. 교통 신호등은 이건 대지 전압은 아닌데 최대 사용 전압이 300V 이하일 것. 교통 신호등은 최대 사용 전압이 300V 이하일 것. 대지 전압 아니지만 300V 이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220V 생각해 주시면 되죠. 220V 하면 300V 이하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교통신호등 등의 제어장치 전원 측, 제어장치 아시죠? 교통신호등 가면은 혹시 차들이 막힐 경우에 뭐 경찰 아저씨들 와서 조절을 하잖아요. 그 교통신호등 제어하는 그 제어장치 전원에는 전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0V 넘는 경우에는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 시설. 그 다음에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2.5 스퀘어 연동선, 우리 2.5 스퀘어 계속 나오죠. 옥내 전선부터 시작해서 2.5 스퀘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50, 750 일반전 단신 비늘 전선 전선, 이것은 우리가 NR이라고 그래요. NR 전선이라고 하는데 일반전 단신 비늘 전선 전선이나 내열성 에틸렌 아세테이트 고무 전선 전선일 것,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 가끔씩 나옵니다.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 철도, 궤도, 삭도, 가공 약조 전선, 안테나, 가공 약전선 및 가공전선 및 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 규정에 시설한다. 저압 가공전선 규정에 시설한다는 겁니다. 교통신호등.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거 외에는 이렇게 이격거리가 0.6m입니다. 이것 외에는 0.6m고 케이블인 경우는 반으로 떨어져요. 0.3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이거 교통신호등의 인하선은 2.5m 이상일 것입니다.
2.5m 이하가 아닌 2.5m 이상일 것입니다. 인하선은요. 근데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의 시설하는 경우 1번이 케이블이라 그랬죠. 2번이 금속과대였습니다. 이거 공사의 시설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이지 않아도 된다. 뭐 감각으로 묶을 것.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하고요. 이것도 똑같죠. 150보다 넘는 경우 지락이 생길 경우는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한 누전 차단을 시설하고 그 다음에 금속적 외화 및 신호등을 지지하는 철조에는 접지 공사를 합니다. 철 나오면 금속 나오면 이것은 접지. 금속 나오면 접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입니다. 정전이 됐다. 우리가 건물에 보면 그 초록색으로 EXIT에서 비상구 그 전원 있죠. 비상용 예비 전원입니다. 상용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를 수용 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적용하는데 수동 전원 공급과 자동 전원 공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한 시간에 따라서 한 가지 분류되는데 정전이 됐는데 순간은 뭐예요? 순간의 정전입니다. 짧은 시간의 정전이고 무순단 얘는 정전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전원 공급하는 것은 무순단이라고 합니다. 무순단 짧은 시간도 정전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무순단은 당연히 연속적 전원 공급이고 순단이라고 하면은 0.15초 내 그냥 한 번 깜빡하는 거죠. 잘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순단이라고 하면 0.15초. 단시간 차단이라고 하면은 0.5초. 0.5초는 아주 짧은 순간 인지할 수 있겠죠. 0.5초. 보통은 5초입니다. 5초. 5초는 정이 딱 됐다. 1, 2, 3, 4, 5 하나 켜지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정지된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 보통 차단이라고 합니다. 중간 차단은 15초고요. 장시간 차단은 15초 이후. 네, 이후. 그래서 순단부터 해서 0.15, 단시간 0.5, 보통 5초, 중간은 15초가 됩니다. 그리고 비상용 전원이 상용 전원과 병렬 운전되지 않도록 시설합니다. 따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 기계적 또는 전기 기계적 연동. 단월 이동 시 열쇠를 갖춘 잠금 개통. 네, 차단 중립 투입. 요런 세 단계가 되고요. 적절한 연동 기능을 갖춘 자동 절한 개폐 장치, 동등한 동작을 보장하는 기타 수단 등이. 그래서 요러한 비상 전원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라면 한 요거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